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6년 만에 풀체인지를 단행한 4세대 산타페 준비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 선보인 중형 SUV인데요, 소렌토에 잠시 시장을 내어줬던 산타페가 이제 분위기를 일신하고 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시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바뀐 디자인 4세대 산타페입니다. 과연 어떤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FM 95.1 FM 95.1 방송을 수신합니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 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게 보기에는 딱 볼 때는 그렇죠. 만지니까 완전히 이런 거는 이거 금방 벗겨지지 않는데 이게 235R19 55를 끼웠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량은 이동 중이고요. 전 운전석 바로 뒤쪽에 앉아서 뒷좌석을 좀 느껴보도록 하죠. 차량 완전히 내려갑니다.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내려가고요. 이렇게 완터치로 내립니다. 그리고 완터치로 올라가고요. 자, 주먹이 걸리니까 바로 이만큼까지 다시 리와인드가 되죠. 그리고 이 차는 특히 뒤쪽에 다가오는 오토바이나 다른 자동차가 있을 때 뒷창이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이거를 조절을 해서 만약에 뒤에 앉아서 놀던 어린아이가 무심코 뒷창을 열어서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이제 설계가 됐고요. 또 여름철에 흔히 이제 가끔 이제 발생하는 어이없는 사고들이 있죠. 이제 무더위에 어린아이를 뒷좌석에 남겨놓고 모르고 이제 차에서 내리는 사고가 가끔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남겨진 방치된 어린아이가 질식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발생을 하는데요. 신형 산타페에서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도어를 닫았을 때 실내에서 어떤 그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에 경고음을 내주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블루링크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차 안에 인기척이 감지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줘서 그런 어린아이가 차 안에 방치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을 막아줍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에까지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뭐 같은 그룹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차가 소렌토죠. 소렌토가 그동안 큰 사이즈로 시장에서 아주 시장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죠. 산타페가 소렌토에 잠시 밀렸던 그런 그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형 산타페가 나오면서 다시 시장의 선두는 산타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크기를 비교해보면 소렌토가 여전히 조금 더 길어서요, 물론 실내 공간에서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미 산타페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 뒷좌석 3열 시트를 세우고도 뒷공간에 골프백 한 세트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공간에 있어서는 산타페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소렌토가 좀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의 선두 자리를 이제 산타페에게 내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이미 14,000대 계약을 확보했다라고 하죠. SUV 부분에서는 아주 신기록을 또 다시 수립을 했다라는 게 현대자동차 측의 설명입니다. 자, 실내 공간 얘기하다가 말이 또 3000%로 빠졌었는데요. 다시 들어와서 뒷좌석은 암레스트를 내리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풀플랫, 그러니까 바닥이 완전히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서도,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자세를 잡을 수 있는데요, 머리 위로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공간의 부족함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충분히 편안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아서 조수석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까지 뒤로 더 뒷좌석을 누일 수 있죠. 좀 더 편안하게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트렁크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굳이 시트를 접기 위해서 낑낑대고 뭐 레버를 제끼고 누르고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뒷좌석 트렁크를 열어서 버튼을 누르면 2열 시트는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는 지금 완전히 트렁크 바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 간단히 끈을 잡아 당겨서 3열 시트를 세울 수도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응급구조 키트, 컴프레셔와 펑크가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컴프레셔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선루프가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지붕의 재질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가죽의 느낌을 주는 그런 재질인데요, 가죽은 아니고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 촉감이 좋은 그런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가 좀 나네요. B필러에도 같은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아래 USB 포트 2개, 그리고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 충전을 한다거나 가정용 전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놓아서 야외 생활할 때 아웃도어 라이프에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도어 패널에 들어와 있는 이런 볼륨감 있는 스피커 패널인데요, 마치 오프로드의 그런 그
오돌토돌한 노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면 처리로 패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인테리어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아래 쓰여 있는 엠블럼은 크렐 오디오,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죠. 크렐 오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햇볕을 가리도록 햇볕 가리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은 이렇게 슬라이딩도 됩니다. 자, 제일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앞으로 다닐 수 있고요. 완전히 뒤로 이렇게까지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쪽 2열 슬라이딩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3열 승하차도 그만큼 편리해지겠죠. 네,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한번 보죠. 자, 하나, 둘, 2.5회전, 딱 2.5회전 하는군요. 상당히 차체 크기에 비해서 조향비는 좀 타이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바뀌네요. 스마트,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고요. 조향이 아주 부드럽고요. 자, 로터리를 원형 회전 구간을 한번 돌아보는데요. 돌아 나갑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입구로 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구간인데도 차의 발놀림이, 움직임이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체의 무게감이 느껴지기는 하네요. 이 차 약 2톤에 가까운 몸무게를 가졌는데요. 묵직하면서도 힘있는 그런 그 반응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 시속 100km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코너를 읽고 스스로 맞춰 나갑니다. 이런 에이다스 시스템 상당히 기술이 정교해지고 세심해지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동안 쭉 그 에이다스 시스템을 만나볼 때마다 번번이 놀라게 되는 게 어떤 기술에 구현하는 정도가 좀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면 그렇게 느린 속도가 아니죠. 그런 속도에서도 이렇게 커브가 큰데, 지금 보면 앞에도 커브가 상당히 크게 돌아나가는 코너인데요, 전혀 무리 없이 안정감 있게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RPM은 2000에 못 미치죠. 지금 1500 살짝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RPM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 지 한참을 지났는데 다시 핸들을 쥐라는 얘기가 없네요. 이 역시 상당히 이제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차 앞에 트럭이 있습니다. 야, 역시 속도를 줄여주네요.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왼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속을 이어가는 거죠. 이런 에이다스 시스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자, 마냥 이것만 에이다스에만 취해 있을 순 없죠. 좀 이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요. 자, 가속을 가속 페달의 느낌이 좀 생소합니다. 페달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고요, 바로 바닥에 맞닿는데 킥다운 버튼이 없어서 밟히는 느낌이 상당히 좀 어색하고 색다릅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현대차의 가속 페달의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은 그렇게 즉각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차가 느껴지는 그런 반응입니다. 툭툭툭툭 가속 페달을 툭툭툭툭 쳐보는데요, 반응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편이 아닙니다. 이왕에 스포츠 모드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예민하게 차체의 반응을 세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차 중형 SUV입니다. 스포츠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주 스포츠 모드에서도 스포츠카 같은 센시티브한 그런 반응보다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시간차를 가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차에 맞는 세팅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행 모드를 그렇게 많이 갖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에코와 스포츠, 노말 정도 하면 좋겠는데 여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컴포트, 그리고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가 하나 더 있죠. 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차 스스로 좀 더 스마트하게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거죠. 차체 가속 페달의 반응이 아무래도 조금 낯선 그런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밟혀야 될 것 같은데 밟히다만 그런 느낌? 어쨌든 어색합니다. 속도가 제법 빠른 고속에까지 올라왔는데요.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풍절음이 실제 속도대로라고 한다면 아주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려야 할 것 같은 그런 고속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의외로 크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약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죠. 지금 아주 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안정감 있고 차분하고 특히 고속에서도 그렇게 차체의 흔들림 이런 부분이 크지 않아서 좋습니다. 2.0 디젤 엔진을 적용해서 186마력 그리고 41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2.2 엔진을 시승차로 내놓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2.0 엔진을 시승차로 준비를 했군요. 현대차는 무려 130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산타페를 내놓으면서 아주 대규모 이럴 때는 물량 공세를 하는 셈이죠. 130대의 시승차를 동원을 해서 한꺼번에 시승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좀 붙여서 코너 좀 강한 코너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패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패들이 없네요. 자, 70km 속도를 조금 더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이는데 잘 돌아 나오네요. 이 차 235-5R19 사이즈의 한국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코너에서 차체를 잘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립을 잃지 않고요. 조금 비명을 지를 법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이어는 묵묵히 잘 견뎌줍니다. 좀 더 강하게 시도를 하고 싶었지만 이 차 차체의 길이가 있죠. 워낙에 차체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면은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어서 코너에서 높은 차체가 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무게중심이 높은 그런 그 맹점을 어느 정도 사륜구동 시스템이 보완해주고 있는 점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가속감이 아무래도 약간의 가속 중에 무게감은 느끼게 되네요. 하나 둘 셋. 이 처음에 첫 발짝을 뗄 때 아무래도 힘이 있게 나가지를 못하고 초반 가속이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오히려 속도를 빨리 높여가고요. 극한적인 고속에서는 차체의 반응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조용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초반 가속에서 약간 더딘,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 더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다룰 때
처음에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살살 달래듯이 살짝 밟아주면서 차의 움직임에 맞춰서 가속 페달을 조절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운전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가속 페달만 깊게 밟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자동 8단 변속기의 반응. 이 차의 연비는 12km/L입니다. 사륜구동에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한 연비인데요. 디젤 엔진의 연비치고는 그렇게 썩 아주 우수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차의 무게, 차체의 크기 등을 보면 뭐 수긍할 만한 그런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타페에 앞서 모델 체인지를 변경한 소렌토가 훨씬 더 커진 차체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중형 SUV 시장에 선두로 치고 나갔던 겁니다. 이제 그 바통이 다시 산타페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타페도 이제 충분히 차체를 키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소렌토가 조금 더 큰 차체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뒷좌석에 앉아보면 뭐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차체를 확보하고 있는 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에 아쉬움이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가지 이제 첨단 사양, 첨단 안전장비, 편의장비 등을 대거 투입하고 있어서 이제 소렌토의 메리트, 소렌토가 갖는 장점 그렇게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산타페가 시장을 곧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RMDPS 4개 모터를 장착한 RMDPS 방식의 파워 스티어링이고요. 조향 부드럽습니다. 잘 되고 운전자 의도에 딱 맞는 그런 조향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H트랙이라는 말을 기존에 제네시스의 H트랙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현대차에도 H트랙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H트랙을 보면 가속을 할 때 뒤로 구동력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또 후륜으로 가해지는 트랙이 양이 변화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가급적 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가속을 할 때 살짝 뒷바퀴가 구동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을 하게 되면 뒤로 좀 더 강한 트랙이 가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창에 반사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요. 아주 쨍한 날씨, 햇볕이 강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속도, 주행 방향, 차선 표시, 그 다음에 속도 제한, 뭐 이런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띄워주기 때문에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정면만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 음악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사운드하운드 카카오 아이를 이용해서 음성인식, 음성 명령을 하는 부분들은 직접 체크를 해봤고요. 이 차의 디젤 2.0, 디젤 2.2 그리고 가솔린 2.0 터보, 이렇게 세 가지 엔진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디젤 2.0 같은 경우에 가격이 2,895만원 그리고 3,635만원까지인데요 기존 모델에 비해서 약 75만원 정도 가격을 낮췄다고 현대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2 같은 경우는 3,410만원 3,680만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모델의 풀옵션을 하게 되면 4,410만원 가량 견적이 나옵니다. 있는 옵션을 다 적용할 경우에. 그런데요, 4,400만원 정도, 중형 SUV에 4,400만원 정도가 최고급 모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체가 좀 높고 운전 시트가 좀 높은 만큼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함, 좀 약간의 롤링과 피칭 정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H트랙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파트타임이었죠. 이 사륜을 선택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H트랙은 풀타임 사륜구동입니다. 늘 자동차가 알아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운전자 입장에서 따로 구동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냥 사륜으로 놓고 달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파워트레인을 그냥 사용하고 있죠. 대신에 8단 변속기를 물렸고요. 엔진은 기존의 엔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인데요 8단 1600, 7단 1900, 6단 2200, 5단 2800, 2900, 4단 3400 정도. 3단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엔진은 그대로, 대신에 8단 미션을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힘의 효율을 좀 더 높였습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좀 더 넓어졌고요.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적용을 해서 특히 ADAS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완성도 높게 구현이 돼서 운전자가 실제 주행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주는 부담감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 면이 있겠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ADAS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운전의 책임은 역시 아직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의 재질도 제법 아주 최고급 수준은 아니지만 제법 고급스러운 재질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체 흔들림이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노면의 충격을 충분히 소화해내기보다는 살짝 맞받아치는, 튕겨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요. 서스펜션의 진동이 좀 불쾌하게 다가오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체가 아무래도 높은 데서 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평균 연비 9.7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 스포츠 모드 위주로 고속 질주를 했고 상당히 연비는 안 좋게 운전을 했는데 9.8 정도 나왔고, 그러면 복합 연비와의 편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뭐 편차가 큰 경우는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주행 패턴을 봤을 때 상당히 거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복합 연비와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를 좀 더 부드럽게 잘 다루면 복합 연비 수준의 연비를 체험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정지를 하면 시동이 꺼지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 꺼짐을 유지를 합니다. 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까 시동이 다시 걸리는 거죠. 제시동 걸 때 충격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브레이크에서 힘을 빼니까 엔진 제시동 걸릴 때 소음과 진동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초반 가속은 너무 굼뜹니다. 시속 처음에 가속을 해서 시속 10km, 20km를 넘어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차체가 무거운 느낌이 확 들어오고요. 그래서 좀 빠른 이동을, 빠른 움직임을 기대했던 운전자로서는 살짝 짜증이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초반 가속은 상당히 굼뜬 편입니다. 주행 모드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모두 에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각 단계별로 어떤 그 주행 패턴이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좀 더 확실한 주행 모드별로 주행 패턴이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됐으면 좀 더 운전하는 즐거움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달리는 중에 어느새 이제 다시 목적지가 코앞에 왔는데요. 짧은 시승, 서둘러 하는 시승이어서 늘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시승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시승 환경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혹은 또 다른 산타페를 만나서 좀 더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시승해 볼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시승 산타페 2.0 디젤 모델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